네, 중국인민은행이 4개월 만에 지준 요새 인하에 나서면서 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를 다소나마 좀 걷어냈습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장에 대한 투자 관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헬로 차이나 시간에서는 현대증권의 이상현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급한 불은 좀 끈 것 같습니다. 지준율 인하 결정이 나왔고, 근데 또 지표를 보면은 제조업 쪽에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태이지 않나 싶거든요. 워낙에 다이나믹하게 좀 빠지고 오르면서 급등락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양해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거든요. 좀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2월 말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2월 말 3거래일 동안 지수가 2,9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후반까지 떨어지면서 상해 종합지수는 8.2% 급락으로 마감을 한 상황이었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유동성 우려 그리고 수급적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시장 급락을 야기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속적으로 순절 이전부터 시장의 RP 매입을 통해서 이런 그 유동성 지급을 확대를 해왔지만 순절 이후에 유동성 만기가 도래된 그 자금들이 속속들이 유동성 회수가 진행이 되면서 RP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런 유동성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던 상황이고요. 또 중국 보감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급 능력이 낮은 보험회사들에 대해서 주식 비중 확대를 금지했었고, 배당 시즌 진입하면서 일부 대주주들이 배당 권리를 받은 그런 주식들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급락을 가져왔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지속적으로 통화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런 유동성 공급에 따른 시장 분위기 전반적인 전환이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적인 추가 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6일과 27일 이틀 동안 상해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환율 전쟁에 대한 이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됐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환율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시장에 좀 불안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부분 선진국들이 대부분이 지금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자체 통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위안화 약세가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시장의 불안을 좀 더 키웠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2월 29일에 중국 인민은행이 전격적으로 지급준비율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17.5%에서 0.5%포인트 인하한 17포인트로 발표를 한 상황이고 6,700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약 130조 원에 이르는 유동성 공급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 달부터 지수가 급락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인민은행이나 정부 당국에 요청했던 게 이 지급 준비율 인하를 통한 시장의 상승세를 좀 요청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반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수가 1%대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수가 이제 바닥권에 위치해 있지 않냐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믿음이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양회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어떠한 정책들, 과거의 제조업 분야에서의 기업들의 회생 같은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정부의 불량 의지가 확인될 것이라고 점쳐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의 반등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 먼데이장이 월요일에 연출이 됐었죠. 당시까지만 해도 전제점이 또 깨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일단 지준율 인하가 나오고 또 양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맞물리면서 이틀 연속의 좀 반등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어떤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서 나올까가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쪽에서 어떤 집중하고 있는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 시간에 좀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대리님께서는 어느 쪽 보실까요? 예, 중국 지금 전반적인 GDP 성장 가운데서 많은 산업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산업
비중이 줄어들고 3차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인들의 지금 여행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여행 산업, 중국의 관광 산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관광 산업은 2000년대 이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관광 산업의 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국내의 그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일반인들의 국내외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8년에서 2013년 해외여행 인구는 연평균 16.5% 성장하면서 현재 1억 명 수준의 해외 인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외 출국자 수는 2020년까지 연간 10% 이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억 명 이상의 해외여행 인구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중국의 해외여행 인구수는 전체 인구 대비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만 같은 경우가 47%, 미국이 35%, 한국이 30%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는 꽤 큰 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국자 수가 1000명당 72명으로 한국의 30명에 도달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현재보다 4배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중국의 해외여행은 초기에 홍콩과 마카오 등 중국의 근교에 있는 이런 관광 도시들로의 관광이 집중되었던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 동남아시아 등 중단거리 위주의 노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주와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까지 여행객 인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 증가에 따른 국내 여행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향후 15년 동안에 2,853개의 현을 항공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매년 100개의 신규 공항을 건설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개 수준의 공항을 2030년까지 20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내 여행 수요 그리고 국제 여행 수요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산업의 증가,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게 온라인 관광산업의 성장입니다. 중국 정부는 기존 산업과 인터넷을 융합한 인터넷 플러스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 2차 산업뿐만 아니라 이런 관광산업 같은 3차 산업에서도 인터넷과 융합한 산업 확장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관광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모바일의 확대에 따른 산업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관광공사인 여유국 국장은 향후 5년간 온라인 관광 산업을 통해서 3조 위안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2018년까지 온라인 관광 산업에 집중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2020년까지 전체 투자에서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대한 투자를 현재 10%에서 15%로 확대할 것이고, 온라인 예약을 통한 중국인의 관광 소비 규모를 현재 15%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확산된 지금 인터넷 산업이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산업이죠. 전자상거래 산업이 확산되면서 이런 일반인들의 이 온라인을 이용한 상품 구매나 예약 같은 이런 온라인 구매가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에서도 이런 온라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 산업 내에서 인터넷 관련 산업이 향후에는 고속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쪽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 산업입니다. 예상보다는 아직까지는 여행 인구가 많지가 않네요. 한 7% 정도, 100명 중에 7명 정도만이 지금 해외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이 가능하다면은 정말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도 몇몇 대기업들이 이 관광 시장의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업체는 지금 상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청려 홀딩스입니다. 이 중청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말 기준으로 관광 상품 및 서비스가 전체 매출에서 45%를 차지하고 있고, IT 상품 및 서비스가 21%, 그리고 기업 전시 서비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전시 서비스죠. 뭐 컨벤션 홀 같은 걸 빌려서 임대를 하는 방식이 19%, 호텔이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2000년도 이후에 탑3 여행사로서 지금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도 IT와 관광산업 외에 복권과 부동산, 그리고 호텔 등의 사업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 관광 회사로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관광 산업과 온라인 관광 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장성에 위치한 프리미엄 관광지인 우전의 지분을 66%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전은 관광 지역뿐만 아니라 각종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장소로도 유명한 지역인데요. 우전의 2008년에서 2014년도 매출 및 순이익의 연평균 성장률 각각 26%와 31%를 기록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우전의 방문객 수는 700만 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이고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입장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료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여행 산업 같은 경우에 2010년부터 오투어 포탈, 여행 포탈 사이트인 아오여우왕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오여우왕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포탈, 여행 포탈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행 상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그 포탈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4년 중국 내 온라인 여행 산업에서 3위를 차지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 온라인 산업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야오여왕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설립한 중청려 연맹을 통해서 8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 전역에 포진되어 있는 검증된 여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오여우왕의 다른 이 온라인 여행사들을 지속적으로 가입시키도록 마케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5년에 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아오여왕 플랫폼에 대한 수혜를 조사한 결과 평가 결과를 발표한 회원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아오여우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점유율, 지지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여행사 운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45%를 나타나고 있지만 타 사업에 비해서는 이 여행 산업의 전반적인 마진율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화를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라인화에 따른 비용 절감을 통한 마진율 향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또 회사가 발표했던 게 100여 개 이상의 타 여행사를 아오여우왕으로 편입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업 영역 확대 그리고 시장 점유율 향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쪽이 아무래도 마진이 더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더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회사 쪽에 좀 노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 쪽에서는 여행사 중에서의 매출 1등이라고 보면 되나요? 1위 기업인가요? 여행 산업에서 1위 기업은 아니고요. 탑3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중국의 전반적인 3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위권을 나타나고 있는 회사는 있지만 독보적인 1위를 나타나고 있는 회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권 업체들이 지속적인 경쟁 상황에서 같이 발전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작은 여행사까지 이제 통합이 이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조금 더 어떤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중청려 홀딩스도 그 중에 한 기업군으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서요. 또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번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6%대 지금 중반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구조적인 성장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015년 상반기 기준 중국의 관광 소비 시장을 보면은 실제 관광 투자 규모는 3천억 위안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3차 산업 증가율이 12% 그리고 전국의 고정자산 투자 속도가 11%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런 3차 산업 증가율을 뛰어넘는 지금 관광산업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산업 내 투자는 민영자본 투자가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민관 합동의 산업 성장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구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3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 내에서는 또 관광산업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판단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청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자회사를 상장 추진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청력 홀딩스가 지분 82%를 보유하고 있는 중청력 컨벤션은 총자산이 9.7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억 원 수준인데요. 2014년 기준 매출액이 하나로 5천억 원, 순이익은 1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청력 홀딩스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산수 호텔, 이 호텔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한화 기준 700억, 그리고 순이익은 4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청력 홀딩스가 이 컨벤션과 같은 전시 기획 같은 사업 그리고 호텔 사업에 대한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자회사의 심천증시 상장을 통해서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중청력 홀딩스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회사는 여행 산업에 대한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급락의 영향으로 지수 급락의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산업 대비 지금 주가 하락률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2015년도 초반과 유사한 주가 수준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것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19위안인데 18.5위안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5위안, 손절가는 17.5위안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광주 가운데서 관광 여행 관련주 가운데서 탑픽으로 오늘 중청력 홀딩스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 번 좀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요. 그만큼 많은 메리트들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눌림목이 꽤 깊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성이 확보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추천이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